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경락가 확인해보죠. 버섯 198.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은 192.5톤 정도 되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한 6.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129원, 최고가는 7,200원, 최저가는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4,580원이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6,129원입니다. 올랐죠. 등락가 1,549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2월 8일까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8일 가격 5,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반등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7,200원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약간 다른 모습이 형성이 됐네요. 1월 22일 12,453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졌습니다. 1월 30일, 1월 말에 3,934원까지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6,12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군이 3,839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3,220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기 여주시입니다. 5,55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만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네요. 5,9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느타리 버섯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200원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12,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이 200원 정도 더 올랐죠.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부산이 13,000원, 대구가 12,000원, 광주 11,000원, 대전이 12,00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서울과 대전이 1,000원 정도 올랐고요. 부산, 광주는 전일과 같은 가격, 대구는 1,000원 오히려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으로 봤을 땐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 15,033원이고요. 오늘보다 2,833원 더 낮은 가격이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하락세고요. 특히나 서울이 많이 떨어졌네요. 5,53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재배 방식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재배 방법으로는 솜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솜을 이용해서 균상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목을 이용해서 재배하던 것들을 바꿔서 볏짚을 이용해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74년입니다. 네. 이 이후에 볏짚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1987년 이후부터는 솜을 이용한 방법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닐 멀칭 재배와 봉지 재배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각 재배 방식마다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솜을 이용하는 균상 재배는 수분 조절이 용이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솜 배지는 셀룰로이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버섯 품질 향상과 수확 기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요. 버섯 형성 주기를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흡수가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과 한번 과습된 재료는 최적 수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닐 멀칭 재배의 장점은 아무래도 균상 재배가 편하고 수확 시간이 단축되면서 버섯이 다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관행 재배에 비해서 종균 접종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병 재배법도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기계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를 위해서 비용 투자가 많이 되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혹시 뭐 새롭게 도입된 재배법도 있을까요? 네, 최근 우리 농업에서 첨단 센서와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버섯 역시 스마트팜을 하기에 좋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 밀폐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 조절을 해야 되는 스마트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재배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 일산화탄소, 그리고 대류팬과 조도 등 센서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
조절함으로써 외부 균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재배 방식별로 출하 비중은 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12월 기준으로 볼 때 병재배가 65%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균상재배로 2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를 하고는 연중 일정한 출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요. 색깔이 고른 것 그리고 갓의 크기와 길이가 균일한 것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 버섯의 색깔을 떠올리자면 뭐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네. 애매하긴 하지만 버섯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떠오르는데 이제는 그 버섯 색깔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느타리 버섯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컬러 느타리 버섯 소식을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익산 IC역 보석 박물관에서 5분 거리 깊은 산속에 있는 봄스토리 버섯마을 대표 겸 종균사 박현혜입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뭐 노란색 산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노란색 외에도 다양한 색의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색을 가진 느타리 버섯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재배하는 버섯 중 컬러 버섯의 종류로는 노랑 느타리, 노랑 산타리, 분홍 느타리, 검은 느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느타리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버섯의 무한 변신이 아닐까 그러게요,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색만큼 색에 따른 좀 특징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노랑 느타리와 노랑 산타리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혈관 치료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고요. 최근 방송에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흰 느타리의 경우 항암에 좋은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분홍 느타리는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흑타리의 경우는 혈압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버섯류는 면역력 강화, 항암, 항염 등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화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분홍 느타리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쁘네요. 네. 자, 다양한 효능만큼이나 뭐 소비자에게도 사랑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은 느타리 버섯은 어떤 버섯일까요? 아무래도 꽃 같은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데다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 덕분인지 노랑 느타리 버섯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란색을 우리 소비자들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다양한 컬러의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시기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는 일반 농가와 달리 종균업과 버섯 배지 판매업을 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균주를 자체 개발하거나 버섯 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균주가 개발되면 시험 재배를 시작해 보고요. 이후 익산 전역 로컬 푸드와 마켓에 시험 판매를 한 후 좋은 반응이 있는 버섯 위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합니다. 기존의 버섯과는 차별화된 맛과 색상으로 마케팅을 해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컬러 버섯들은 실제 일반 농가가 재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꽃 같은 향이 나는 노랑버섯, 열을 가하면 묘하게 오징어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하얀 버섯, 그리고 보기만 해도 손이 가는 까만 느타리 버섯을 드셔보신 분들은 기존의 버섯과는 다른 맛의 재구매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더불어 이런 컬러의 장점 탓에 선물 세트로 많은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특별한 선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컬러 느타리 버섯이 아직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버섯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요리하든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튀김가루에 아무렇게나 잘라서 뻑뻑하게 반죽을 해서 튀기시면 드시는 분들이 실제 인생 튀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버섯 튀김이라고 지금 군침이 하셨는데. 도는데 네.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화면을 보다 보니까 혹시 색깔별로 맛이 또 다른가요? 맛이 좀 달라요. 제가 제일 그렇군요. 의외였던 게 사실은 흰 느타리를 보면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이게 좀 먹어야 될지. 근데 걔가
오징어 맛이 나요. 요새같이 오징어가 비쌀 절에 아마 예. 오징어 대신 전을 부칠 때 넣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오징어 대체 식품으로. 그러게요. 한번 저도 느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참송향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아직 실험 중인 민자주 방망이와 노랑 망태버섯을 성공해서 생산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건조 버섯류를 생산할 버섯 가공센터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곧 좋은 시제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새로운 버섯의 생산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타리 버섯 재배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느타리 버섯 입상 의향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설 대비해서 입상 의향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설에서 계속 재배되는 느타리 버섯의 특성상 2월 입상 의향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타리 버섯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거의 일정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더 하나 해주시죠. 네. 물어볼까요? 네, 자, 느타리 버섯 재배할 때 또 관리도 중요한데 재배 후 관리도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좀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할까요? 네, 대부분의 버섯을 재배하는 동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 후에도 다음 관리를 위해서가 필요합니다. 재배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는 각종 병해충의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병균의 밀도를 줄여주지 않으면 다음 재배 시에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패상 작업을 제대로 해야 연작 피해와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의 품질과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집중 분석 오늘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